네,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재영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소부와 8번째 시간으로요. 목마른 비둘기라는 제목인데요. 두 갈씩으로 정리하면 건강을 위한 편식은 굵고 짧게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지치고 갈증까지 몹시 심해서 눈앞이 가물가물하던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날개를 휘저으며 날던 그에게 커다란 물동이가 보였죠. 꿈인가 싶었습니다.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벅찬 기대감에 순간적으로 거짓말처럼 힘이 솟아난 그는 앞뒤 가릴 것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쏜살같이 물동이를 향해서 날아갔죠. 절박한 상황과 과도한 기대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동이는 벽에 그려진 그림이었고 있는 힘을 다해 벽에 충돌하는 바람에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저에서의 교훈은 순간적인 열의가 신중함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통찰해 보면요. 다이어트나 운동에도 과도한 열의보다는 꾸준한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이에 맞는 식이요법과 운동이 존재한다. 뭐 그런 얘기죠. 저도 당질 제한 식사. 당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에서 식이섬유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뇨하고 전분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 당질 제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탄수화물을 당장 끊어라. 혹은 탄수화물은 백해무익하다 라는 등 그 자극적인 문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참고하고 습관화를 위해서 습관을 통한 노력 등을 통해서 점점 줄여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채소에도 과일에도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당질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소위 발본색원,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버린다는 이 의미의 발본색원은 쉽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들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상대적으로 지나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체중이 90kg 정도 되던 시절에 단식원에 들어가서 한 10일간 10kg 정도를 감량한 적이 있습니다. 뺀 적이 있어요. 대장에 있는 숙변 제거를 위해서 매일 먹는 변비 방지하는 그 알약을 제외해 놓고 10일 동안 거의 물만 먹었습니다. 대략 하루에 1kg씩 줄어들었는데요. 희한했던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10일 동안 계속 화장실에 가게 됐고 다녀올 때마다 한 300g 정도씩 빠졌습니다. 3일 정도까지는 배가 고팠지만 그 다음부터는 배고픈 건 잘 모르겠는데 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조금 우스운 것은 한 8일 정도 되는 날 같이 입소한 친구가 마시는 그 스포츠 음료를 딱 한 모금 정도 얻어 마셨을 뿐인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고 온 몸에서 힘이 넘쳐서 며칠간 하지 못했던 기구 운동, 역기를 든다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힘을 쓰는 운동들을 갖다가 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몸이 에너지, 당을 갈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9일째 되는 날 그 미음의 미역국을 먹자 맞아 그 양은 얼마 안 되지만 거짓말처럼 체중은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단식원에서는 요요 현상 방지를 위해서 퇴소한 다음에 보식 기간이라고 있는데요. 몸을 보호해주는 기간이라고 해서
채소하고 뭐 과일만 먹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잡곡을 갈아서 죽으로 먹어라든가 기간과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했는데 2, 3년 만에 거의 1년에 한 3kg씩 쪄가지고 원래 몸무게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끔 체중을 관리해주는 업체나 소위 몸짱을 만들어준다는 체육관 등에서 홍보용으로 보여주는 단기간에 큰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저 몸무게를, 체격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업체에서 홍보하는 식품 또는 시술, 운동 방법 등 그들이 주장하는 획기적인 방법은 많겠지만 결국 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계속해야 할까 하는 안타까움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물론 그쪽에서 과대광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데 결국 그걸 유지하고 또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죠? 개인을 상대로 한 맞춤 다이어트, 식이요법이나 운동 처방은 이 화면을 통해서 하기도 힘들고 또 그럴 만한 지식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그것들, 식이요법이나 운동 처방이죠. 그것들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와 나이 든 사람들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은 각각 다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녀 50세를 전후해서 노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갱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 갱년기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젊은 사람,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일반적으로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소위 해당 엔진이, 당을 분해하니까 해당이죠. 50대부터는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호흡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위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발동한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지만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우니까 이제 쉬워질 겁니다. 자, 따라서 50대가 넘어서는 굳이 젊은 세대들만큼 탄수화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한창 성장기 학생들이나 아직은 왕성한 활력으로 힘든 일에 특히 육체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젊은 층에서 필요 이상으로 탄수화물을 절제하는 것이 과연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과도한 섭취는 당연히 자제해야 되겠죠. 반대로 굳이 해당 엔진이 필요 없고 미토콘드리아 엔진으로 바뀌는 시기, 나아가 이미 바뀐 시점에서도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은 젊은이들처럼 해당 엔진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때 미토콘드리아 엔진이 작동되기 위해서 나이가 드니까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끌어들이는 그 미토콘드리아를 엔진이 작동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뭐가? 산소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때문에 방해가 돼가지고 쓰이지 못하고 그냥 나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대량의 활성산소는 노화의 원인으로 알려졌죠. 가장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노화의 원인이 활성산소의 대량 발생이죠. 이 활성산소로 바뀐다고 하니까 유의해야 되겠죠. 게다가 50대가 넘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처럼 효율적으로 탄수화물을 같은 양을 먹더라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다 섭취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뭐예요? 소위 불필요한 체지방이 더 많이 생기고 체지방이 똑같은 걸 먹어도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쌓이는 소위 나이살이 늘게 된다 이 말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순발력, 근육으로 비교하면은 빨리 반응하는 속근, 해당 엔진 떠올릴 수 있겠죠. 50대 이상에서는 지구력, 근육으로 비유하면은 천천히 반응하는 지근, 미토콘드리아 엔진. 다시 정리하면 젊은이, 순발력, 속근, 해당 엔진. 50대 이상, 지구력, 지근, 미토콘드리아 엔진.
이렇게 비유를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과도한 운동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 좋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젊은이와 비교해서 과도한 근육을 쓰거나 무산소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심한 등산으로 관절 상태가 안 좋아져서 전처럼 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럿 봤습니다. 잘 아는 어르신 한 분도 75세 이상부터 시절부터 80세가 넘으실 때까지 꾸준히 헬스 운동을 하셨는데, 근데 그쪽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면 헬스를 다녀오신 날은 늘 몸살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인정 욕구가 남달리 강했던 이분은 그 연세에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바벨을 사용하시느냐, 그런 칭찬 듣는 것에 재미를 붙이셔가지고 자주 과로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말년에는 여러 가지 질병과 관절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열이가 심하면 중독이 되고 체력이 따라가 주지 못함에도 과도한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무리한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지속하면 성공하기도 힘들고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건강을 망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번 과에서 강조하는 열의와 신중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충분히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두서없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은 중간 점검을 위한 실전 응용편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1편을 보내드립니다. 이 실전 응용편은 이서부화나 탈무드 등 본편 중간중간에 묻고 답하기 식으로 구성해서 보다 구체적인 이해와 실천을 돕는 데 활용하실 수 있도록 꾸며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